6.4는 DC 소스가 존재할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거는 결국 내추럴 리스폰스를 살펴봤던 건데 인덕터가 있고 저항이 있고 그리고 커패시터가 있고 저항이 있는 이런 구조였다면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소스가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초기에는 어쨌든 간에 초기 조건을 잡아주기 위해서 커런트가 흐르고 볼테이지가 있는 상태로 어떻게든 DC 소스를 가지고 만들었겠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때는 응답하는 형태에서는 DC 소스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얘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DC 소스가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를 유형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니셜 스토어된 에너지에 대한 이제 서킷을 이제 살펴봤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컨스탄트 DC 소스가 들어가겠다. 인디펜던트 커런트나 볼테이지 소스가 들어가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스위치가 있고 이런 소스가 있고 앞에서도 이런 형태가 있었으니까 이걸 보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뭐가 다르냐면 회로가 연결이 됐어요. t = 0에서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전에는 한 요것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연결이 되고 나서 회로를 살펴봤더니 커런트가 이쪽으로 계속 공급이 되는 형태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회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초기 조건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초기 조건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회로가 초기 조건이 만들어지는지는 어떤 스위치를 가지고 초기 조건을 잡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초기 조건만 잡아져 있어요. 즉 뭐냐면 스위치가 연결되기 전에 얘는 이미 V만큼을 저장하고 있는 상태야. V만큼을 저장하고 있는 상태. 자, 이런 서킷을 우리가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지금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해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일단은 수식으로 먼저 풀기 전에 이 회로에 대해서 그냥 이 회로에 대해서 직관을 한번 가져보자고.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DC 회로, 이전에 DC 소스가 없었던 회로인 경우에는 여기에 저장된 어떤 에너지가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됐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초기의 조건을 어떻게 잡아줬겠죠. 이 저장된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제 흐르는 거야. 이쪽으로 흐르는 거야. 그렇지만 이 흐르는 저장된 에너지는 이 에너지 저장 소자지 에너지를 막 생성하거나 이런 소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장된 에너지가 소비되면 다 끝나는 그런 회로죠. 그래서 이쪽에서의 어떤 리스폰스들은 한번 피크를 친 다음에 그 피크 친 상태에서 저장된 상태에서 감소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체 내에서 막 어디 뭐 소풍을 갔다 그럼 도시락을 가지고 갔는데 그 도시락을 계속 이제 가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도시락을 먹게 되면 음식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자고요. 이 회로는 연결이 이렇게 되고 나서 보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응답은 어느 쪽의 응답이면 저기 화살표 방향의 응답인데, 자, 이 응답은 어디에 두 가지 소스로부터 이 응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초기에 저장된 어떤 V라는 값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순간적이나마 좀 짧은 시간이나마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 그런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 지나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뭔가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DC 커런트,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이쪽으로 흐르는 커런트가 존재하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어떤 응답은,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의 응답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거죠. 두 가지에 대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I0가 뭐 0일 수도 있죠. 그냥 연결은 해놨는데 뭐 I0가 사실은 연결은 해놨지만 I0가 0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이전과 같은 형태의 서킷이겠지만 I0가 0인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인 거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겠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식을 한번 세워보면 자,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를 생각해보면 흐르는 전류를 생각했을 때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쪽으로 나아가는 전류들의 합은 자, 나아가는 전류들의 합은 제로다. 만약에 KCl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자, KCl을 이제 쓰게 됩니다. KCl을 쓰게 되면 자, 먼저 이제 나아가는 전류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I0는 나아가는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 I0가 되는 거. 플러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여기를 우리가 V라고 잡아 놓게 되면 자, 여기를 V라고 잡아주면 V에서 이 아래쪽을 그라운드라고 잡아주고요. 그럼 V에서 무엇을 빼주냐면 제로를 빼주고 그거를 저항 R로 이렇게 나눠준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V만큼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쪽 나가는 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전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자, V 그리고 그라운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C하고 DT분의 D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퀄 0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최고 미분한 거를 한번 미분한 거를 맨 앞으로 두고요. dt분의 dv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c분의 1로 나누고 싶어요. 이 앞에는 이렇게 1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으면은 rc분의 v가 되는 거고 equal i0 c 이렇게 됩니다. c분의 i0 자, 이렇게 식을 여러분들이 세우게 되면 요게 여기서 도출한 어떤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 돼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전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dt분의 dv하고 플러스 rc분의 v하고 이퀄 0 이런 형태가 DC 소스가 없었을 때 형태라고 한다면 비교를 해보면 DC 형태가 없을 때였다면 지금은 이쪽에 DC 소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수항이 생겼어요. 상수항.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이쪽에 제로 있다. 제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제차.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제차라고 그래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제차를 영어로는 non homogeneous라고 하고 non homogeneous 하고 요거를 homogeneous라고 그래. 뭐 homogeneous라고 하던 제차라고 하던 non homogeneous라고 하던 비제차라고 하던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면 저도 그랬지만 그냥 다른 나라 말인 거죠. 그냥 비제차란 말을 리나 non homogeneous나 그냥 와닿지 않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와닿지 않는 건 똑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개념을 생각해 주면 되냐면 제차다, homogeneous하다라는 뜻은 뭐 영어로 제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은 이런 뜻인 거고요. 같은, 동종 이런 뜻인 거고 non homogeneous는 다른 이런 거겠죠. 같은 것의 반대니까 다른 이런 뜻이겠죠.
즉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거를 딱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요 미분 방정식에서 구하는 V는 요 V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물리량 요 V라는 거는 이 V 자체로 설명이 가능한 거. V 자체로 설명이 가능한 거. 즉 뭐냐면 같은 차원의 애들만 같은 차원의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 공간과 시간이라는 게 있죠. 공간과 시간이라는 건 X, Y, Z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X, Y, Z과 T라는 거는 X, Y, Z는 공간으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시간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물리량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애들끼리 이런 같은 공간에서도 같은 X 좌표, Y 좌표, Z 좌표 이런 것끼리는 차원이 같은 거고 이 연산이 가능한 거예요. 연산이 가능한 거고 연산이 더 이상 계산이 서로 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T와 이런 공간과의 관계들은 더 이상 계산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인 양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앞에서 살펴봤던 호모지니어스한 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추럴 리스폰스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어떤 소스에서 일어난 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줬냐면 외부에 입력을 넣어줬어요. 이 외부에 입력을 넣어준 애들은 얘가 커패시터가 저장하고 있는 어떤 저장 에너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다른 물리량이 새롭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지금 바라보시고 있는 이 방정식 혹은 이 회로는 이 서로 다른 차원들의 형태가 포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도 이것들이 비재차 형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꼴이 이런 꼴이 나타나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좀 이제 살펴봐 주세요.